요거. 갈게요. 지금 파트는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배운 다음에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 해주는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리가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날은 안 올 거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지금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곡선의 2차 곡선의 분류예요. 2차 곡선이라는 게 뭐고 얘가 왜 생겼는지는 이제 기하를 하면서 공간 대용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긴 한데 그때는 기하학적 측면에서 할 거고 지금은 이제 해석 기하 측면에서 할 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2차 곡선 형태는 A의 X의 제곱 더하기 BH의 XY B의 Y의 제곱 더하기 이런 형태. 그래서 EGX 더하기 EF의 Y 더하기 C는 제로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2차 곡선은 이렇게 X와 Y에 대해서 2차식으로 표현된 걸 보고 2차 곡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된 건 전부 다 2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 중에서 뭐가 있나 하면 직선이 있어요. 직선 중에서 직선도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A, B, C를 잘 정하면 직선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도 있어요. 타원도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도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2차 곡선인 거예요. 이런 2차 곡선은 항상 이런 꼴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꼴로 표현되는 이 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곡선을 2차 곡선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 2차 곡선 중에서는 원처럼 이거 중심이 있네 이거예요. 이걸 보고 대칭의 중심이라 부르는데 대칭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대칭의 중심이 있는 곡선이다. 그래서 원, 타원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쌍곡선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칭 중심이 있네. 만나는 두 직선 대칭의 중심이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선 중에서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칭의 중심이 있다고 해서 얘를 보고 유심 2차 곡선 중심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유심 2차 곡선 핸드폰 유심 말고 유심 2차 곡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물선은 대칭의 중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은 대칭의 중심이 겁리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심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분류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럴 때 EH라는 게 있으니까 H 그래서 X 곱하기 Y 항이 있는 거지 혼합항이 있는 거예요. 혼합항이 있으면 어떤 꼴인가? 우리는 공부할 때 전부 다 뭐 했어요? 축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만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거나 아니면 포물선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들만 해봤는데 이렇게 혼합항이 있으면 얘는 이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기울어진 모양도 될 수 있고 타원 중에서도 이런 거 봤었거든요. 면적 구할 때.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분류를 할지를 정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유심 2차 곡선만 먼저 할 건데 유심 2차 곡선만 먼저 하기로 하죠. 유심 2차 곡선 아직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지만 유심 2차 곡선이라고 하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 Mn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를 평행이동하면 X-N 그 다음에 Y-N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대칭의 중심이 MN이었다면 얘가 어디로 했어요? 얘가 원점으로 옮겨가겠지, 그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을 했을 경우에 저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곡선이 있었는데 이 곡선이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합동이거든요.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원점으로 간 거예요. 얘가 이제 원점이 됐어요. 얘가 원점으로 옮겨졌다면 중심이 뭐라면, 중심이 원점이라면 어떤 모양일 겁니까? 중심이 원점이라면 y는 kx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이 얼마다? 0이겠죠. 얘가 원점이라면 원점을 칠하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합이 0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의 형태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A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보죠.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2hxy 더하기 B의 y제곱 더하기 2gx. 얘가 아직 유심 2차 곡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꼴을 만족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얘의 중심이 MN으로 이렇게 있어요. MN으로 있어요. 됐나요? 얘의 중심이 MN을 하잔 말이야. 어떤 조건일 때 얘가 중심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얘가 이렇다고 하면 자 평행이동을 했죠? XY 점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얘가 형태가 어떻게 되죠? A에 X 더하기 M의 제곱 됐죠? 더하기 2H 값에 여기는 X 더하기 M이 되고 이만큼 되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Y 더하기 N이 됐어요. 더하기 B에 여기는 y 더하기 n 전체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2g에 x 더하기 m이 되고 더하기 얘는 2f에 y 더하기 n이 되고 더하기 c는 제로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이 평행이동을 한 식이 y는 kx와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원래 중심이 m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중심이 얼마지? 이제 0, 0가 중심이 된 거야. 그래서 y는 kx와의 교점을 구하죠. 그래서 a에 x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2h의 x 더하기 m 값과 y는 kx니까 kx 더하기 n과의 교점 더하기 b에 y는 kx와의 교점 kx 더하기 n 전체의 제곱 더하기 2g의 x 더하기 m의 값이고 더하기 2f에 대해서 y는 kx 더하기 n 더하기 c는 제로가 되었어요. 얘는 x에 대해서 2차식이야. 2차식이라서 a의 x의 제곱 여기는 얼마? 더하기 2h의 k의 x의 제곱 여기는 더하기 b의 k의 제곱에 이만큼의 x에 대해서 2차식이야. 얘는 별로 안 중요하죠? 금방 뭐라 했어요? y는 kx와의 교점에 두 건의 합이 얼마라고? 0일 거단 말이야. 그래서 1차의 개수가 중요한데 1차의 개수가 얼마죠? 2a의 m 1차의 개수가 얼마? 2h의 n 더하기 2h의 m의 k가 1차 더하기 여기는 2b의 kn 가 더하기 2gx 더하기 2f의 k의 이만큼의 x값이 0이 되고 뒷부분에 있는 상수는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가 얼마 된다고? 1차의 개수가 0이 돼야 돼. 뭐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렇죠? 어떤 직선을 그어도 성립해야 될 거예요. 어떤 직선을 그어도.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k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죠. k에 대해서 묶으면 k에 대해 k가 있는 거는 얼마? 2h의 m값 더하기 2b의 n값 더하기 k가 있는 거 2f는 이만큼의 k가 없는 거 2a의 m 더하기 2h의 n값 k가 없는 거 더하기 2g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0이 되는 그런 형태고 모든 값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의 개수 사라져야 돼. 그래서 얼마? hm 더하기 b의 n
마이너스 F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M 더하기 H의 N은 마이너스 G를 만족해야 되고 여기에서 M과 N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다시 대칭의 중심에 MN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연립 방식에서 MN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넘겨서 HM 값은 BN은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여기서 AM 값 더하기 HN 값은 마이너스 G에서 연립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낸다고 생각하면 그 모양에서 위에다가 n을 곱하고 밑에다가 n을 곱해서 빼자. 그래서 mn을 구하는 거니까, 그지? mn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m을 먼저 구할까요? m을 먼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뒤에 거 없애면 되죠. 그래서 위에다가 h 곱할까요? h의 제곱 위에다가 h 곱하고 h 곱하고 밑에 b를 곱하자. 그래서 밑에다가 b를 곱하고 서로 빼요. 빼면 여기다 h 곱하고 여기다 b 곱했으니 사라졌거든요. 뺐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 곱하기 위에다 뭘 곱해? h를 곱했고 밑에다 뭘 곱해? b를 곱해서 서로 뺐으니까 b의 g가 됐어요. 그래서 m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야? h 제곱 마이너스 ab가 0이 아니라야지 m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f의 h가 됐어요. 이것이 중심의 m좌표야. 그 다음에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a를 곱하면 ah 그래서 a를 곱하고 밑에가 h를 곱하면 k래서 밑에 h 곱했으니까 ab 마이너스 h의 제곱에 n이 되고 위에다가 뭘 곱해? a를 곱했으니까 밑에다가 뭐였죠? 밑에다가 h 곱했죠? h 곱해서 서로 뺐단 말이야. 서로 빼니까 더하기 h의 g가 되고 그래서 나온 그 식의 n의 값은 얼마? ab 마이너스 h 제곱분의 마이너스 a의 f 더하기 h의 g가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유심 2차 곡선이 될 조건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얘가 0이 아니라 되는 거죠. 그래서 h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0이 아니라 해야지 mn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바로 뭐라고? 중심의 좌표는 mn이다.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mn이다.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 존재할 조건은 ab-h 제곱보다 0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심 2차 곡선이 될 조건 ab-h 제곱보다 0이 아닐 조건이 바로 얘가 유심 2차 곡선일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스토리 따라와야 돼요. 엄청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심 2차 곡선이 될 조건인데 이 점 좌표 mn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여기서 뭐라 해서 얘가 0 되는 점을 찾는 게 목적이야. 맞나요? 얘가 0 되는 점을 찾는 게 목적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다시 좀 심플하게 할게요. 얘는 2차 곡선이란 말이야. 2차 곡선. 그래서 쟤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2의 x 더하기 2h의 y 더하기 2g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0 되는 점.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쟤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hx 더하기 2b의 y 더하기 2f는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얘가 0 되는 점. 이 0 되는 점이 바로 누구야? mn이야. 됐나요? 그래서 중심을 찾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건 정통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이건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y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뭐 할 수 있다? 중심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하원식이나 원식이나 중심 구하라고 우리 뭐해? 완전 제곱 하잖아요. 그 완전 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y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으로 찾으면 중심을 금방 찾는다고. 이해돼요? 자, 지금 준 거를 아직 정리 안 해서 예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제 중에서 하나를 보죠. 2x의 제곱에
4xy 4xy 빼기 y죠. 빼기 y죠. 빼기 20x 빼기 8y 더하기 32는 제로가 있어요. 자, 금방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금방 뭐라 했어요? 얘의 대칭의 중심이 뭐이려면 0이려면 1차의 예수가 얼마나 해야 돼? 1차이 살아남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1차이. 근데 1차이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 말은 뭐야? 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B 마이너스 H죠. A가 누구야? 2. B가 얼마? 마이너스 1. H가 누구야? 2야. 2H가 4거든 지금. 저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서울대 시험 문제. 아, 물론 이제 한 10년 전에 시험 안 나와요, 요새. AB 마이너스 H고 AB 마이너스 H고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래서 0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U 12차 곡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뭘 찾아? 중심을 구한다. 미분하면 얼마? 4x x에서 미분하면 얼마? 4x 더하기 4y x에서 미분하면 얼마? 20은 제로. y에서 미분하면 4x y에서 미분하면 빼기 2y 빼기 8은 제로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얼마? 5. 그 다음에 2x 빼기 y는 얼마? 4. 그래서 x는 얼마? x는 3. y는 얼마? y는 2. 얘가 뭐라고? 얘가 중심이라고 해. 이해했어요? 얘가 중심이라고. 그렇다면 얘들아, 제 중심이 지금 얼마라고? 3하고 2라고.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을 해요. 얼마로? x축으로 3만큼 줄이고 y축으로 2만큼 줄여. 됐어요? 평행이동 한다? 바로 갈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4의 xy 빼기 y 제곱이 됐죠. 여기에 1창이 나올 텐데 1창이 뭐 한다고? 최종적으로 사라질 거니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 안 한다. 됐어요? 계산 안 한다고. 1창 다 사라질 거니까. 평행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얼마? 얘가 3, 2만큼 왔어. 그러면 여기서 바뀔 만한 게 뭐밖에 없죠? 1창은 그대로 사라지고 뭐만 바뀌어 이제? 2창은 그대로야. 맞지? 2창은 그대로야. 뭐만 바뀌어? 상수항만 바뀌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얼마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상수항이 얼마 바뀌는지. 됐어요? 상수항이 얼마 바뀌는지를 다시 확인할게요. 이거 정리해서 다 타이핑해놨어요. 그거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녹화를 다시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1차항들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1차항들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그럼 평행이동이 이제 얼마만큼 가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얘가 뭐죠? 얘가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얘가 중심 원점이잖아요.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차항은 다 사라질 거니까 적어볼게요. 1차항은 2bxy 그대로 2차항 그대로죠. 그 다음에 b의 y제곱. 자, 1차항은 다 사라졌어요. 상수항만 보면 되죠. 상수 뭐 있어? am제곱. 자, 봐야 돼요. am의 제곱 더하기 2h의 mn값 더하기 b의 n의 제곱 더하기 2g의 m 더하기 2f의 n 더하기 c는 제로가 됐어요. 자, 2차항은 바뀌지 않고 뭐 바뀐다고? 상수항 바뀐다 그랬지? 근데 이 상수항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다시 정리할게 봐요. 이 상수항의 모양도 m으로 묶으려면 am 더하기 hn 더하기 g m으로 묶으면 더하기 n으로 묶으면 hm 더하기 bn 더하기 n으로 묶으면 여기에서 뭐야? 이 사이에 됐어요. mn EMH 상수가 bn의 제곱 an의 제곱 됐어요? 그죠? 여기가 f가 됐죠? nf 더하기 남는 거 얼마 있어? 이게 gm 하나 더 있어야지. gm 더하기 fn 더하기 c가 됐어요. 이게 상수항이죠? 여기 봐야 돼요. 이럴 때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맞지?
얘가 얼마? 0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사라졌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 얘가 바로 누구다? 얘가 상수항이야. 얘가 새로운 상수항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얼마라고? ax 제곱 더하기 2hxy 2hxy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상수항이 얼마라고 하더라? gm 이거 외우세요. fn 더하기 c는 제로가 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지? 평행이동한 거야. 얘에서 얘의 중심 얼마야더라? 평행이동한 거. 그래서 밑에 거를 아까 중심이 얼마였죠? 3,2였죠? 자, 평행이동하면 얼마? 2x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y제곱 gm 얘가 누구라고? 2gx야. 얘가 2g야 이거. 그래서 m 얼마? 3 더하기 f 얘가 2fy거든요. f 마이너스 4 fn 2 더하기 32는 제로가 됐습니다. 이것이 평행이동 한식이라고. 그래서 2x의 제곱에 더하기 4xy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30에서 이 2 남고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됐죠.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평행이동했어요. 뭐가 되도록? 원점을 중심으로 갖도록 평행이동 한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게 중심 구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했어?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한식을 구하는 거야. 이해했나요? 이해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 중간에 설명을 좀 넘어가야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6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에 1번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고 7페이지에 3번이 6개 있거든요. 7페이지에 3번만 하실까요? 오케이? 7페이지 3번 지금 한번 하고 시작하죠.